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책자 몇 권을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23년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세스 고든의 불앞이 쏘가온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2000년 초반에 이미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현재 전세계에서 300만 부 이상 판매 기념이 되어서 작년에 재판매 에디션이 출간되었으며 아마존 독자 선정 최고의 책 또는 마케팅 그룹 세스 고든의 대표작으로서 전세계 35개국으로 판권이 수출된 대표적인 책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로서 우리나라 교보 문고에서도 이러한 그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하게 책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마케팅의 최고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자인 세스 고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그룹으로서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스키드 CEO입니다. 또한 저서로서는 마케팅이다 더 프랙티스가 있으며 2013년도에서는 다이렉트 마케팅 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으며 또 2018년도에는 미국 마케팅 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보석 같은 통찰력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누구보다 앞서 혁신적인 마케팅을 고안해낸 사람으로서 그가 발표한 보라빛 소강원단은 그 리마커블한 명감의 출발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이 책 안에서 충분치 않은 P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마케팅의 4P 내지는 5P에서 주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덕트, 프라이싱, 프로모션, 포지셔닝, 그 외 퍼블리시티 또는 패키징 각각의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에 대해서 5P, 4P 등을 강조했지만 내심 아무리 강조해도 뭔가 충분치 않은 P에 대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세스 고든은 여기에 새로운 P를 첨가해야 된다고 하면 또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하는데 바로 그게 퍼플카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퍼플카우 하면은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면서 보라빛소를 보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자는 바로 우리가 마케팅에서 보이는 P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P, 퍼플카우 같은 혁신적인 리마커블한 대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퍼플카우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어느 초원에 여행을 가는데 초원에 수많은 젖소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젖소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해서 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함께 초원에 젖소를 보지만 1시간을 가고 2시간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초원에 젖소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 젖소를 보지 않고 기차 안에서 가족들과 담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는 벌판에 갑자기 수많은 젖소떼 중에서 이렇게 퍼플카우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와우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보라빛소가 존재할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두 사진을 찍고 촬영하고 인스타, 페이스북 각각의 자기 SNS 채널에 대해서 알리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보라빛소와 같은 리마커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화두를 던진 시가 21세기 초니까 지금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화두를 던질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왜 퍼플카우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신제품 출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보라빛소처럼 남들과는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무슨 제품이냐? 바로 평범한 제품을 만들고 광고에 거액을 투입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만한 제품, 바로 눈길을 끌만한 제품이 바로 리마커블, 바로 뭔가 특별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강력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플카우의 핵심 리마커블이란 무엇이냐? 리마커블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예외적이고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지루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리마커블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케팅 한답시고 막판 눈가림으로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품 자체가 리마커블하지 않으면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퍼플카우의 진 리마커블이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Why 리마커블? 왜 리마커블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리마커블인지, 또 어떻게 리마커블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마케터이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경쟁사에서 내가 왜 리마커블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리마커블을 할 것인지, 어떻게 리마커블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제가 어렸을 때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는 TV 산업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광고를 더하면 거기에서 팔로가 창출돼서 새로운 매출이 증가해서 또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만 많이 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해서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대량 광고의 시스템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세기가 되면서 이게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작동하게 되는데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선택 가능한 제품의 수가 적고 이용 가능한 시간이 많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이제는 선택 가능한 제품의 수는 굉장히 많아졌지만 이용 가능한 시간은 반대로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를 집어치우고 혁신을 시작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모든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면 매출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소비자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광고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하지만 소비자 각자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할 좋은 제품, 리마커블한 제품은 꾸준히 찾고 있으며 리마커블한 제품은 새로운 네트워크, 스마트폰 등의 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확산이 가능한 쉽게 말해서 우리가 21세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SNS를 통한 구전 마케팅 이런 마케팅의 성공을 통해서만이 이제는 리마커블한 마케팅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무려 20여 년 전에 예측했다는 놀라운 글을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오기 전부터 저자는 20년 전부터 퍼플카우 핵심을 리마커블로 했으며 결국은 리마커블 하기 위해서는 광고보다는 제품 자체의 입소문을 강조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내 제품을 선택하게 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법칙에서는 안전하고 평범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위대한 마케팅과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평범한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이 긴 주기를 통해서 사소한 변화를 가지고 마케팅을 성공한 대량 생산, 대량 광고의 마케팅이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법칙은 리마커블한 제품을 창조하고 그런 제품을 열망하는 소수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되며 특히 리마커블한 제품을 통해서 얼리 어답터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짧은 주기,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지금의 우리 마케터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신 것 중에 캐즘 이론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캐즘 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캐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 갈라진 지상의 틈을 우리가 캐즘이라고 합니다. 땅이나 얼음 속에 난 깊은 틈을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 캐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좌절에 빠지게 시킵니다. 그래서 캐즘 이론을 발표한 제프리 무어가 발표한 캐즘 이론이라면 보통 우리는 5단계 캐즘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초기 시장, 주류 시장, 후기 시장에 봤을 때 통상적으로 초기 시장에는 약 6분의 1 정도의 얼리 어답터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들의 캐즘을 무사히 넘어가게 되면 주류 시장에 정착하게 되고 주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뤄서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넘어가게 되려면 후기 시장까지 가려면 결국은 또 이 캐즘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제품을 사용하는 얼리 어답터를 넘어가는 이 캐즘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프리 모어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술주기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주기 모형은 첫 번째 우리가 이노베이터, 두 번째 또 얼리 어답터, 세 번째 전기다수 수용자, 네 번째 후기다수 수용자, 마지막 지각 수용자를 말하는데 이 다섯 번째 계층 중에서 특히 첫 번째 혁신 수용자와 두 번째 얼리 어답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프리 모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 수용자는 가장 먼저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층을 말하고 두 번째 선각 수용자는 혁신 수용자처럼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의 고비를 넘겨야만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주류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라든지 많은 혁신 제품들이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기차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테슬라의 전기차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초기 시장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은 과연 이노베이터나 선각 수용자 입장에서는 도로 여기저기에 충전소가 생기면 살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도로 여기저기 충전소가 생기게 되고 전기차에 대한 많은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면 나도 살래, 또한 지금 있는 차도 잘 굴러가는데 뭐하러 사는 이런 그 지각 수용자까지도 이제는 주류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선진 제품들이 처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가게 되는 이 캐즘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광고를 집어치우고 혁신을 시작한 20세기의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업체 중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팬케이크 하우스라는 우리가 팬케이크 하우스 빵집이 있습니다. 이 팬케이크 하우스는 1953년에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게가 바로 혁신의 주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세스고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가게의 원칙을 보면은 5가지의 사업 원칙이 있습니다. 식자재 원가를 기록하지 마라. 두 번째, 광고하지 마라.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경쟁업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가장 빵의 기본적인 핵심 재료인 버터를 숭배해서 가장 완전한 제품을 만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 가서 아마 팬케이크를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가게의 팬케이크는 무려 170시간 이상 숙성을 하게 되고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문 즉시 반죽하고 주문 즉시 요리해서 만드는 사업 원칙을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케이크 하우스의 성공 비결을 보면은 리마커블한 제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른 대다수의 미국의 많은 그 팬케이크 제품들이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가장 빵의 본질인 맛과 품질에 가장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팬케이크를 맛본 사람들은 주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께 리뷰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시켜 주셨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위해서 평범한 음식을 만든 다음 광고로 손님들을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고 절대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지금까지 지켜오는데 이 팬케이크 하우스의 사업 원칙은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초대 창업자가 이야기했던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바른 길을 택하라는 이것을 지금 70여 년간 지켰던 것이 결국은 이 팬케이크 하우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핵심 원칙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퍼플카우의 제품이나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오리지널 팬케이크, 또한 가구의 대명사인 이케아, 또 자녀들의 장난감을 대표하는 레고, 또 크리스피 크림,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최근에 테슬라까지 수많은 우리가 퍼플카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의 퍼플카우는 무엇이냐? 저는 어떤 제품이 나오더라도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수많은 퍼플카우들이 했었던 그런 원칙을 지키는 그것을
꾸준히 지키고 혁신하는 퍼플카우만이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서 퍼플카우를 작동시키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제품이 소금보다 더 지루한가? 자, 저자가 퍼플카우를 소개하면서 소금으로 성공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금하면 보통 항상 맛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가 됩니다. 이 단순한 소금도 다른 마케터와는 차별되게 자신만의 소금을 제작해서 꾸준하게 제품을 개발해서 신제품을 하면서 혁신한 사례를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제품이 단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객의 일부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제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혁신하고 리마커블한 제품을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작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시장을 생각해보고 리마커블한 특성으로 그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제품의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창업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단소수의 몇 명이라도, 소그룹이라도 우리 핵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특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웃소싱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품을 다채롭게 하고 싶다면 다른 공장을 찾아서 한 공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다 본인이 노력을 다해서 모든 걸 하지 말고 핵심 가치는 가져가되 나머지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 고객을 구축하고 활용하라고 합니다. 일단 당신의 충성 고객들에게 직접 얘기하면 더 많은 입소문을 낼 것이기 때문에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모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카소가 모방은 새로운 예술의 창작의 새로운 원천이라고 한 것처럼 당시 속한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또한 베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산업보다 더 지루한 산업에서 리마커블한 제품을 찾아서 모방해서 끊임없이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도 찾아다니면서 모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당신의 경쟁자가 무엇으로 유명하든 그것을 더 많이 해서 경쟁자보다 반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서 새로운 리마커블한 시장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이 속한 산업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을 것을 찾아서 실천하라. 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봐서 내가 속한 산업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먼저 반걸음 앞서 나가서 실행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안 되는지라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나 타성은 이 질문을 과거에 물어본 일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 안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왜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 때 소개했던 파워포인트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 나와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에게 상대하게 됩니다. 고객은 결국은 나나 아니면 누구라도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저수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고객의 앞에서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제품을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결국은 똑같은 저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고객이 마음을 여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런 보라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과연 나는 고객에게 퍼플카우인지 아니면 위에서 보이는 저수와 같은 똑같은 대상인지, 내가 퍼플카우가 되기보다는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이 20여 년간 지금 스테디셀러로 하는 명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모든 분들이 고객의 마음속에 퍼플카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책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